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최근 시장 이제 3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분기를 앞둔 가운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진 시장에서 과연 또 어떠한 종목을 사야 3분기로 접어들면서 바로 또 수익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 오늘 야인시대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야인시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시장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시장을 보면 사실 최근까지의 시장과는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에서는 굉장히 큰 낙폭이 지속적으로 보여졌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에서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고 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던 곳에서 많이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도 주면서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기존 시장보다 좀 나았다는 느낌도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아마 너무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체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장이 상당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급락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정말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도 사실 시장이 약간의 조정으로 좀 시작이 됐었죠.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버텨줘야 될 종목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이번 주 지나가면 3분기로 진입을 합니다. 3분기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가오는 좋은 이슈가 있어요. 우리 시장은 사실 철저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올 때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락이 나올 때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3분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유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소비를 또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해 왔었는데 소비가 슬슬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조금씩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던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저는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3분기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다시 이제 종목들이 좀 순환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또 싸져 있는 종목들도 많은 이상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슬슬 다시 또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정말 시장이 왜 이러나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 만큼 3분기에는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까? 내가 어떠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서 이 주도주를 또 이제 집어넣고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이제 전략을 좀 잘 꾸려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다소 괜찮았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그대로 어려웠던 지점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졌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좀 괜찮았던 지점은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풀렸던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엔비디아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미국장에서도 어느 정도 풀려나가게 되면서
러셀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소형 단 또는 중형주 단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바이오 유틸리티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측면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흡수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가게 되면서 다소 난해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국 증시는 쭉 잘 상승을 해주는데 우리 증시는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또는 업종이 교차하는 반도체 그리고 AI 단에서 보통 같이 갔던 움직임을 취했다가 그 움직임도 반대로 간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해당 지점들이 다 커플링이 되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섹터로 보자라면은 지금 우리 증시만 해도 사실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증시거든요. 그만큼 고시총주 위주로의 쏠림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시장이다라는 지점이 아무래도 오늘까지도 유지되었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주도할까를 봤을 때 저는 당분간은 아직은 이제 대형주 장세가 꾸준히 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강했던 조선이라든지 조선기자재도 대부분 시총이 1조 이상 되는 중대형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해운 관련 이슈를 타고 있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시총이 큰 애들이 모멘텀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포트폴리오에 대형주 위주로 좀 집어넣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자면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거의 1,400원까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출주 위주로 강세였던 우리 시장, 예를 들면 송배전, 화장품, 식품처럼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끌던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별로 죽지 않는 모습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그 상승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돌리지 않는다라면 수출주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지점도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기까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진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하시고요. 전화상으로도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하십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또 이제 유튜브에서 서유한님께서 TSE 56,8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이제 프로브 카드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3분기에는 여러분들 반도체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에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생겨날 거고, 우리 시장에는 주도주 종목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존의 HBM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HBM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대되면서 D램과 낸드까지도 지금 낙수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D램과 낸드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쪽은 레거시 쪽도 지금 현재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HBM과의 조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3분기에는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이 눌려 있는데 어느 정도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TSE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와 프로브 카드 쪽, 그러면서 HBM과 D램, 낸드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를 모두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주가가 계속 쭉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1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었고 약간의 또 적자까지도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TSE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쭉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번에 이제 7월 넘어가게 되면은 2분기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TSE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HBM, DRAM, NAND 가격이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TSE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눌릴 만큼 눌렸어요. 그죠? 충분히 눌릴 만큼 눌린 상황에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관심도가 좀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분기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워낙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는 솟아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에 또 매크로 수급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T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TSE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단가 이하로는 크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2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이제 조정이 나올 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에 이제 또 다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7월에서 9월 3분기 기간 동안에 아마 TSE가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적어도 몇 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기 싫다. 지금 현재 시장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지금 완전히 좀 주목받는 쪽으로만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 주목받는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주목받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주셔도 무방하고, 지금부터 나는 그냥 무난하게 TSE 바닥 잡았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저는 현재 상태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이미 주가 반영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또 7월 달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TSE는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가에서도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는 어디로 잡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3,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줬는데 63,000원 구간에 지금 또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3,000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7만 원 구간까지,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63,000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성회님께서 HD 현대중공업 12만 원에 10%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참 굉장히 반가운 종목입니다. 제가 이 야인시대 이전에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12만 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혹시 그때 혹시 듣고 매수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우선 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을 때 굳이 저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단계에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략 자체를 좀 더 끌고 가는 방향으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선주 자체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HD 현대중공업뿐 아니고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이 좋습니다. 거의 26년도까지 수주량이 꽉 차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수주량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거의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선박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보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 같은 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그 말인즉슨 어떤 거냐? 수주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조선을 새로 선박을 만들 때마다 가격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게 지금 고객들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이 지금 바뀌는 정도까지 지금 조선 업황이 발생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사이클을 좀 기대할 만한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아마 한 4월 초? 이제 3월 정도, 3월 말부터 해서 조선주를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얘네들은 저는 계속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내내 봐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리스크는 하나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MRO 사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서 차량에 대한 선박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는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인데, 아무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렇게 발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쇠퇴되어져 있기 때문에 태평양 함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많이 의뢰를 하죠. 근데 그조차도 용량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의뢰하는 게 조선업 하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정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중국에다가 미 해군 함대를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의뢰를 하기로 한 게 가장 뚜렷한 게 이제 HD 현대 조선주들입니다. 그중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예시로 보여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MRO 사업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 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상승하다가 이런 MRO 모멘텀을 잃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한들 어차피 수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영업이익 보시면 됩니다. 컨센치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재작년 2022년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 적자였고, 2023년에 흑자 전환했고,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26년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상당히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치화가 예정되어져 있고, 그 예정되어진 오차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빵빵빵 뻥튀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보자라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까지는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 단기적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2,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업 기준이면 2, 3개월이면 단기거든요.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면 꾸준히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 정도에서 비중 일부를 정리하시고, 또 조정이 나오면 추가로 담아도 될 정도로 종목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모멘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유튜브에 서영희님께서 청담글로벌 7,800원에 20%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3%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청담글로벌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화장품주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수익률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지금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분출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담글로벌이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또 이제 유통하고 또 컨설팅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전체적인 이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같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이냐면, 기존에 먼저 탄력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을 이제는 안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물량이 잘 들어가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요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국 화장품이 지금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고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혹은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출발했다가 선발주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빠져버리는 종목들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버리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고점까지 상당히 분출이 잘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약간의 좀 윗꼬리를 그리네? 그러면서 13,000원 구간에 약간의 또 부담을 느끼나? 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주가를 좀 길게 봐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담글로벌이 지금까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는데 보게 됐을 때 13,000원 구간의 일전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3,000원 구간이 역대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이구나. 저항대가 상당히 좀 강력한 구간이구나. 요거를 일단은 파악하고 가셔야겠죠. 그러면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어느 정도 그릴지언정 추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추세가 깨질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추세가 깨질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13,000원대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남은 절반을 또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화장품주 중에 지금 또 좋은 종목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들이 끝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콜마 B&H나 콜마홀딩스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물량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온 수급으로 또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주 중에 또 콜마홀딩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담글로벌 지금 현재 수익 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을 또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종목이 콜마홀딩스니까 콜마홀딩스를 또 한번 잡아봐야지. 요런 식으로 순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요런 이제 순환의 과정,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먼저 가는 종목이 있으면 뒤에 좋아지는 종목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순환을 어느 정도 또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가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콜마홀딩스 같이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고점 돌파하는지 아니면 추세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 혹은 이제 남은 물량도 마저 차익 실현하시고 새로운 종목, 새롭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 노승원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왔네요. 라고 기분 좋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G전자를 105,000원에 3% 정도 들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좀 사고 싶었는데 올라가 버려서 비중이 좀 적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단기, 중기 대응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G전자에 대한 특이성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LG전자라는 종목. 얘네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타 프로그램에서 좀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되게 돈도 잘 법니다. 그리고 백색 가전으로 유명하고 가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출 1위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잘 들여다보면은 LG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되게 못 가요. 그러다가 지금 6월에 들어서 갑자기 거래가 좀 폭증하게 되고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LG전자의 모멘텀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LG전자가 우선 지금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모멘텀 살짝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 정도 찍히고 그조차도 영업이익률이 70%가 발생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AI 반도체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나도 좋고 너무 많이 필요한데 가장 문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이었어요. 전력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이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열입니다. 열을 너무 많이 발산해요. 그럼 이 열을 잡으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선풍기를 튼다든지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 공랭식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공랭식 방식으로 이제는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열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액침 냉각 같은 단어입니다. 아예 블랙일 버전부터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특수용액에 담그자. 그래서 열이 발생되더라도 특수용액이 그때그때 식혀주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도 했죠. GST라든지 KN술, 막 유니셈 같은 종목이 그러한데 여기에 같이 도전장을 내민 게 지금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잘하는 거는 가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잘해요.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 자체는 원래 잘합니다. 이제 HVAC라고 해서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액침 냉각처럼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지금의 데이터 센터에는 말이죠. 그럼 LG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 향 열 관리하는 시스템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LG전자가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제품도 또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멘텀을 엄청 잘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LG전자 갖고 있는 거 돈 잘 버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뭐였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AI 시대에 AI 모멘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향 도전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LG전자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액침 냉각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누가 할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지금 LG전자가 새로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가격 사실 이 11만 원 구간도 저점에서 비하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 가격을 좀 따져보자라면 제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바로 단기 박스를 돌파하는 거예요. 상단, 하단 계속 작년 중순부터 해서 거의 1년 동안 만들어냈던 이 박스권 구간을 드디어 상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따지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 안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모멘텀 좋고 매출은 원래 잘 나왔고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하겠다고 하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전 이럴 때 당연히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중이 적은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상방으로 1차적으로 열려있는 게 이 13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좀 마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의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13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일자 돌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조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갈 텐데 그때 나오는 모멘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액침 냉각에 대한 구체화가 좀 더 발생한다라면 저는 그 상방으로도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거의 19만 원대 가격까지 있죠. 여기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코로나 시절이지만 여기까지 노려볼 만한 현재 모멘텀이기 때문에 LG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볼만한 자리다라는 의견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원QNC. 원익 QNC.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8,250원에 네. 30%입니다. 38,250원에 30%.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지금 6월 19일에 내가 이걸 샀는데, 네네. 네, 앞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라서 이때까지 많이 빠지고 좀 반도체가 전부 다 일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거 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 매수 좀 더 보유를 해가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 또 아니면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네.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익 QNC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 요게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제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레거시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용 석영이나 혹은 이제 쿼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익 QNC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1분기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업황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로 이제 넘어오면서 워낙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또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감산을 해왔기 때문에 업황이 또 정상화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HBM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쿼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근에 뭐 대만이나 혹은 이제 뭐 구미에다가 지금 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캐파도 이제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캐파가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조금 높게 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원익 QNC가 충분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전망이 밝은 기업인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올해 연내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공장이 또 다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익 QNC가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로서 이미 퍼포먼스가 다 이제 나온 시점이 최근에 41,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진입을 하셨던 38,000원대 구간, 6월 19일 날에 진입을 하셨던 구간은 이미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고 나서 주가가 뛰어 올랐을 때 진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는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워낙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 분출이 나왔다가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이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종목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약간의 투자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 종목군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바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원익 QNC가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슬슬 매수를 하셔야 되는,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 종목군에 또 마찬가지로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접근하셨던 단가는 조금은 높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는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매수 단가가 조금 높고 조금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찌됐든 3분기에는 저는 반도체 분명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매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만 원 안내 드리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또 형성을 했었던 게 4만 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4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또 신고가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4만 원 안내 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재 단가가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단가 이하로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는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담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중이 30% 수준이신데 한 50% 정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조금 이제 낮춰놓는 노력을 하시면 어찌됐든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몇 개월 정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전 신고가인 4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예, 제가 근데 그럼 단기로 4만 원까지 보기 힘들겠네.
장기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단기로는 이제 7월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약간은 집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원익 QNC는 이미 한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국제약품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전원의 20%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좀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중장기로. 중장기로 보고 계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지금 6,000원에 들어가셨다라는 건 사실 최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백일해라는 이제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제 소아 그리고 청소년기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으로 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또 많이 감염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이슈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하고 있는 국제약품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건데 우리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실제로 이 백일해라는 질병 관련해서 국제약품이 실제로 수혜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약품 지금 사실 봐봐야 이제 막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이에요. 만약에 백일해라는 질병이 실제로 우리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커지게 돼야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텐데 거기서 실제 수혜주가 국제약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진입한 가격도 그렇고 지금 수급을 보고 들어가신 건데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중장기로 보셨을 거였으면 애초에 더 눌렸을 때 막 4,000원 가격대 이럴 때 들어갔어야 중장기 뷰가 맞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상담 주셨던 HD 현대중공업 보세요. 밑에 하방에 깔려있을 때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여유 있게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트레이딩이 한참 들어가야 될 상단 변동성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쉽지만 단기간 내에 빠르게 물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모멘텀 나왔을 때 똑같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란 질병을 통해서 이 국제약품이 부각을 받았을 때에도 이 비슷한 가격권에서 잘못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구간부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25%가 며칠 만에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다행히도 운이 좋다고 표현할까요? 또 다른 질병을 통해서 이런 테마가 발생했고 다시 상승해줘서 다행이지만 지금 이 8,000원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가격에 안 오면은 계속 물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측면일까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실제 모멘텀은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는 테마와는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좀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로 보려면 매출도 잘 지키고 상승도 잘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2024년 컨센치도 안 나오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국제약품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분석을 해야 컨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소규모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를 혹시 좋아하는 성향이시라면 거기에 알맞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상담 드렸던 애들도 좋은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좋은 모멘텀 또는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저는 그쪽 타겟팅하는 게 훨씬 더 성향이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전략만 좀 가격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6,500원 정도 구간 오면 이거 전량 매도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방으로 가게 되면 5,500원 구간 되면 전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내려가서 4,000원대 구경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철저히 테마주로 단기 대응만 하시고 일단 사실 기술적 분석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6,500원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6,500원을 정리를 하셔서 약수익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 비중을 어떻게 쓰시냐?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성장성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좀 괜찮았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에서 김선민님께서 신성델타테크 78,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성델타테크의 이제 단가를 봤을 때 오늘 또 종가가 64,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셨는지가 조금 이제 궁금해요. 지금 이제 이 최근에 한 7만 원대에서 계속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다가 못 파신 건지 요게 이제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혹시나 최근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완전하게 잘못 접근을 하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온 부분이 완전하게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사실 결론적으로는 완전 테마성 이슈였습니다. 물론 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새롭게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였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려가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려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냐.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 구간에서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이미 이제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7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를 해주고 있다 뿐이지 이게 올라간다라는 뜻은 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물량을 조금씩 밀어놓고 있기는 한데 앞선 구간에 워낙에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저는 한 1,000만 주 근처까지는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은 훨씬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날에 저는 정리가 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이미 이제 끝난 이슈고 우리가 이제 들고 갈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도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마에 대한 바람이 한 차례 불었고 바람이 마무리가 된 만큼 끝난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대응을 해서 다른 시장에서 확실하게 좋은 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접근을 하셨다면 요거는 잘못된 접근이었구나.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저가 약 한 63,000원 구간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63,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매물 구간 약간 부딪히면서 추세가 살짝 또 꺾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인 63,000원을 깨게 되면 또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성델타테크는 63,000원 구간 이탈 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구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로 반등이 나오든 저는 반드시 정리가 되셨으면 한다라는 점. 지금 최근에 그래도 7만 원 근처 구간에 연속적으로 좀 윗꼬리 그리는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63,000원 이탈 시 정리, 반등 시 정리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슈를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끝난 이슈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슈를 보유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야인 시대만 진행하면은 너무 아쉽지만 이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종목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별화가 되어 있죠. 잘 가는 애들은 계속 잘 가고 또는 하방에서 이제 막 출발한 애들도 있고 또 상방에서 많이 내려와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고생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반도체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를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특별한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지점에서 봐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레거시가
레거시와의 연동성도 되고 레거시의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점.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산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감산을 감안해도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감산을 이제 없애고 공장을 전체 100% 가동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낸드 관련해서 수혜주도 굉장히 많고, 또 이와 별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운드리에서도 새로운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꼭 지금 타이밍에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군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B하이텍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1억 나왔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도 좋고. 근데 사실 DB하이텍은 레거시 쪽에서도, 특히 이제 AI가 섞여 있는 레거시 쪽에서는 제품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치도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차트상 굉장히 맥점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단계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최근에 나온 이슈 첫 번째가 테슬라의 8인치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게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테슬라의 이제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진행하게 되려면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진행하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꾸준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테슬라와 공급 계약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 전력 반도체 대장이 지금 DB하이텍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전력 반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질화관륨입니다. 근데 질화관륨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기업은 많은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DB하이텍이 가장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퀄테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다가 실제품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이 시제품을 등장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순서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DB하이텍은 이미 퀄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장 내년부터 양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 분석을 해봐도 내년 초부터 실제 양산 단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파운드리에서 DB하이텍이 갖고 있는 입지가 좁아지는 지점을 타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두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실리콘의 한계가 많이 노출돼서 기판 쪽에서도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리콘의 한계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질화관륨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점에서 대장을 하고 있는 DB하이텍 지금 가격대에서 모아가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손절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군은 포실적 저평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뚜렷한 섹터군이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하락이 워낙에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까지도 이제 내려온 구간이라서 슬슬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3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3분기에 기대되는 실적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3분기에 이뿐만 아니라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씩 시장에서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매매가 조금 재미없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로 접어들면서 그래도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종목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보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군 보게 되면은 이제 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최근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저희 이야기했었던 STI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DI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하고 그다음에 또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개별 이슈가 하나 나왔죠.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해중 기술을 또 개발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9월까지 양산 테스트 장비를 또 구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까지 연간 45만 톤의 재생 원료를 생산을 하면서 6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제 자회사가 미국 법인이 이제 있는데 현대차 쪽이 또 굉장히 납품을 또 잘 이루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이제 싸져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또 수급이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구간에서 주가 펌핑은 아주 쉽게 무난하게 급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5,000원 안내 드리면서 시장 충분히 조정이 나온 만큼 이 조정을 이용해서 싸져 있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또 이제 실적 시즌 7월 달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또 전략만 잘 꾸려가시면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잘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또 전략을 잘 꾸려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또 저희 김근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또 예정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오후 4시에 토마토증권통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7월을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6월 증시가 끝나고 이제 다음 분기가 출발합니다. 하반기가 출발하기도 하고요. 이때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7월에 유심히 보셔야 되는 지점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날 여러분들 이 김근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진행하시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또 많은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7월에 공개 방송 많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또 이 6월 달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준비를 잘 해야 또 7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6월 달 남은 시간 잘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전략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러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남은 6월 동안의 시간 동안 최대한 성투하시면서 7월 달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